해볼까 말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왜냐면 아파트 사는 거랑 개념이 틀리거든.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얘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주택자예요. 7억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7억으로 건물을 처음에 들어가 버리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빌딩 지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이 질문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두 분은 혹시 현재 빌딩을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다 아시잖아요. 두 채 갖고 있습니다. 네. 그쵸, 이 질문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뜬금없이 궁금한 건 그 테크트리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빌딩 투자로 넘어오신지 그런 좀 사례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2년 전만 해도 아파트의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들 규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울면서 아파트 매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딴 데 투자하지 않으세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했던 돈으로 꼬마 빌딩 시장을 많이 넘어오셨었죠. 그러면 실제 지금 대표님들, 고객님들도 다 아파트 투자를 하시고 졸업하시고 넘어오신 거예요? 그럼요. 다 졸업생들이시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투자를 졸업하신 분들이 빌딩으로 넘어올 때 좀 궁금해할 만한 게, 과연 빌딩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라고 보세요? 최소는 한 7억 정도? 현금 7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외곽지에다 산다 그러면 5억으로도 가능하고요. 서울에서요? 서울 외곽지, 뭐 지역 얘기하면 또 그 지역 분들도 난리 나니까 아무튼 서울 외곽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5억이면 가능한 가능해요. 건가요? 네, 대신에 안 오릅니다. 시세 차익 불가합니다. 아, 건물도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안 올라요. 그 불장에서도 우리 아파트도 그랬잖아요. 강남이나 이제 뭐 인근 이렇게 뭐 마포 이런 데 오를 때 안 오르는 데는 진짜 안 올라요. 그러면 이제 빌딩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장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빌딩 투자의 장단점이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빌딩 투자 장점은 내 자산이 커진다. 자산이 커진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아파트 살 때는 저를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냥 15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딩을 갖게 되니까 이제 90억짜리 강남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됐죠. 자산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은행 가면은 창구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지점장님실, VIP실로 갑니다. 네, 그거 일단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뭐 아파트 값도 올라가지만 땅값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건물에 이제 감정을 다시 내서 담보가액을 다시 설정을 해서 추가 대출이 또 용이하게 가능하더라고요. 건물은 땅 지분이 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50평이고 아파트는 지분이 작기 때문에 가치 상승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는 단독으로 가치 상승이 좀 어려운데 건물은 단독으로 가치 상승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적인 부분이 사실 되게 큰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이 넘어가면은 양도세 이제 맞추려면 내가 실거주도 2년 해야 12억으로 되고. 이제 바뀌었죠. 네, 이제 12억으로 바뀌긴 했죠. 저희 때만 해도 이제 9억이었는데 실거주도 2년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내가 엉덩이 깔고 앉아 있고 어쨌든 오르긴 오르지만 얘가 획기적으로 뭔가 폭발하고 막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건물은 내가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게 일단 수익이 나오잖아요. 월세가 나오고 이자도 내지만 그런 현금 흐름, 수익도 가능하고 자산 가치도 커지고,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단점은 뭐예요 도대체?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해. 나의 그런 공부와 이런 관리적인 면에서 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메뉴적으로 이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살 때는 임차인이고 뭐고 전세니까 보통 뭐 돈을 내든 안 내든 그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근데 달달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돈 월세 들어올 날짜 되면은 제 날짜에 넣겠지. 예, 어쨌든 이것도 임대 사업이잖아요. 임대 사업이라는 게 그런 금전적인 월세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건물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은 이제 새 아파트가 어쨌든 10년이 지나면 이게 노후가 점점 되고 유지 보수를 해주잖아요. 그건 관리사무소, 이제 관리 주체가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 주체가 저잖아요. 예를 들어 외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뭐 수도 같은 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수에 관련된 이런 방수적인 부분, 진영쌤 말씀대로 이제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돈 벌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단점에 비해서 훨씬 장점이 많다.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건물은 법인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이제 주택보다는 덜 낸다는 거. 듣고 보니까 진짜 빌딩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빌딩 투자를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걸까요? 빌딩은 멀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건물주는 뭐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 생각보다 아파트 투자금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투자를 한다면 뭐 공동 투자도 할 수도 있고, 소액으로 꼼꼼한 빌딩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높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주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빌라 사신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아파트에서 유년 시절이나 뭐 어린 시절 이렇게 커왔어. 아파트에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혹은 반대로 이제 빌라에 사시던 분들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커왔단 말이죠. 근데 건물을 갖고 계신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거의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주변에 사실 진짜 저만 건물이 있거든요. 저희 집안에도 저만 건물주고 가까운 친척 그리고 뭐 이 주변 분들이 건물주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 거죠. 너무 먼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거는 우리가 돈 벌면 당연히 아파트 사야 돼.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주라는 거는 진짜 너무 먼 거예요. 우리 진영쌤 말씀대로 너무 머니까 내가 봐오질 않았잖아. 사야 될 엄두도 못 느끼겠고 우리가 늘 소비자로서 어느 건물에 가서 뭘 먹고 머리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시고 옷도 사고 늘 그렇게 이용자로서만 있었지 주인은 아니었단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내 주변에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있으면 늘 만나면 그 얘기 하겠죠. 야 건물 사보니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분이 막 얼마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될 텐데 지금 먼 거예요. 그게 먼 거니까 이게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요즘은 특히 이제 뭐 유튜브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요즘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해봤던 거니까 해볼까 말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왜냐면 아파트 사는 거랑 개념이 틀리거든. 아파트 10몇 억짜리 사는 거 50억짜리를 막 30몇 억 대출받아서 사는 거랑 달달이 나가는 돈이 틀려지잖아. 일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이게 먼 게 아니다.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마스터님께서 7억 정도 있으면 서울에 건물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시청자분들 중에 현금 7억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무주택자예요. 7억을 모아서 실거주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7억으로 건물을 처음에 들어가 버리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한번 취득을 해서 등기권리증 내 이름 앞으로 집문서라 그러죠. 옛날 말로. 집문서가 있어 보면은 얘를 지키고 싶고 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고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사기 전에는 걱정을 해요. 조그만한 원룸 혹은 오피스텔 뭐 하나 사더라도 사기 전에는 엄청나게 고민해.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다가요. 내가 이거를 계약하는 순간부터는 얘의 장점을 찾아요. 이 동네가 언제 올라갈까? 이 동네 호자가 뭘까? 옆집은 누구지? 어느 집은 얼마에 팔렸지? 안 가도 부동산도 괜히 가가지고 요즘 얼마에 거래돼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갑자기. 한번 해보신 분들은 계속 2개, 3개, 4개 사시는 것도 내게 생기면은 지키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얘를 포장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풀대출 받아서 뭐 혹은 이제 뭐 대출을 적게 받더라도 건물보다는 일단 그래도 내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내 집을 먼저 가져봐라.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돈이 더 모였을 때 그때 이제 건물 투자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대표님들께서는 집을 팔아서 건물을 사실 정도로 해봤잖아요 저희. 집을 사봤으니까요. 집은 해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을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고 또 집은 사면 되지 해서 집을 한번 사보니까 건물을 사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또 그 시간만큼 시간을 써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니까 얘는 자신이 있어. 근데 얘는 안 해봤어. 근데 두려워서 안 해봤더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겠죠. 그럼 혹시 갑자기 궁금한 건데 7억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한 3억으로 집을 사고 4억 정도로 좀 외곽에 건물을 사는 건 어떨까요? 비춥니다. 무조건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제일 좋은 지역을 사야 돼요. 3억짜리 내가 뭐 은평구 가갖고 사고 4억짜리 뭐 예를 들어 수원에다 건물 산다? 비추. 그냥 7억으로 그냥 마포에 있는 거 대장 아파트 하나 사세요. 네, 대출 받아서. 규제도 풀렸잖아요. 그게 차라리 올라갈 확률이 높지. 수원에 산 건물 물려가지고 안 되고 은평구에 산 아파트 안 올라가지고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또 자괴감 느낄 수 있거든요.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집. 사세요.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매각할 때 그림을 그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팁은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 사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시면 안 되고 무조건 대장 아파트 사셔야 돼요. 7억으로 마포 못 가면은 하나 더 옆으로 가세요. 하나 더 옆으로 가갖고 뭐 서대문구를 가시든가 대장 아파트. 대장 아파트를 가세요. 근데 그 대장 아파트의 기준이 뭔가요? 그 동네 거기서 제일 시세를 비싼. 그 동네 그 아파트가 오르면 옆에 아파트를 따라 올라가거든. 운동화 치면 대장하면 나이키, 2등이 뭐 아디다스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우리가 10만원짜리 아디다스를 샀어. 그 신발 신고 들어가면 친구들이 이 말하죠. 야 그거면 나이키 사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아디다스 2개 사지 말고 나이키 비싼 거 하나 사라.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회기물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두 분도 만약에 10년 전 신혼 초로 돌아간다. 두 부부는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 겁니까? 저는 돌아간다면 하루빨리 돈 모아서 조그만 거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진짜 강남 평당 3천만 원 막 이럴 때거든요. 막 금매 막 1,700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제가 진짜 밤에 대리 운전이라도 하고 아침에 신문 배달이라도 해서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해서라도 레버리지 많이 받아서 저 같았으면은 건물로 다시 살 것 같아요. 알고 있다면 그렇죠. 강남에 주택 같은 것도 막 샀겠죠.
없겠죠. 그렇지. 혹시 비트코인 사실 생각 없으셨어요? 아, 비트코인은 제가 못 삽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성격이 그렇죠. 안 돼요. 성격이 못 돼갖고 제가 주식도 해봤고요. 비트코인은 안 사봤는데요. 이거 있잖아. 주식하면 화장실 가서 화장실 계속 가서도 보는 보고요.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것만 봐요. 예, 이 본업을 제대로 못해요. 자, 이제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건물을 사는 걸 망설이는, 돈은 있지만 망설이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망설이시는 분들께 당연히 두려울 수 있어요. 이게 워낙 큰 내 전 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우실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에 있어서 반대로 수익 실현한 사례들을 한번 공부해보시고 좀 실천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제가 그냥 정답을 딱 말씀드릴게요. 건물주들 찾아다니세요. 정말 건물주들 밥 사시고 뭐 커피라도 사시면서 뭔가 대접하시면서 건물주분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만나서 그분들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세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맛있냐고. 먹어본 사람한테 물어봐서 맛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확신이 안 쓰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계시는 이 두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저 바빠요. 네. 아니, 촬영하는 것도 시간도 없는데 저 지금 이제 미팅해야 되는데 예. 장난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고 아닌 분들한테는 뭐 아닌 일이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려고 저희가 뭐 한 3달이나 4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해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뵈면 되고 그래도 나는 급해 죽겠다. 너네 만나고 싶어 죽겠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담당 멘토가 상담 날짜나 뭐 스케줄 상담 절차 이런 거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만나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네.